안녕하세요. 온누리 국제법인입니다. 제가 질문 드릴 게 좀 있는데 네. CSPA 그 아동신분 보호법이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이게 대체 어떤 내용인가요? CSPA라는 건 아동신분보호법이라는 뜻인데 원래 미국 이민을 신청하면 주 신청자랑 배우자랑 21세 미만의 그 미성년 자녀들이 같이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주 신청자 가족이니까 다 같이 주는 거예요. 이민 프로세스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행을 하다가 21세가 넘어버리거든요. 그런 경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걸 감안해서 승인이 되는데 걸린 시간만큼은 이제 나이가 넘었다고 해도 그만큼 빼주는, 아이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. 영주권 신청자들을 네. 나이를 내보해주는 거네요. 어떻게 보면. 그렇죠. 이민국에다가 저 이민하고 싶어요 라고 접수해도 사실 요즘에 뭐 투자 이민이 한 6개월, 다른 취업 이민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이상은 걸려요.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때 소요된 시간만큼은 빼주니까 이제 접수 시점 기준으로 일반적으로는 만 21세가 되지 않으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가 CSPA의 기본적인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인지. 사실 미국 이민 가려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이민국에서는 그냥 들어오는 케이스를 뭐 1년이 걸렸던 2년이 걸렸던 승인을 내갖고 한쪽에 차곡차곡 날짜별로 쌓아놔요. 그러면 국무부 산하의 그 내셔널 비자 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1년에 줄 수 있는 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날짜별로 이렇게 다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EB3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사람들한테 비자를 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4년치가 쌓여 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, 다달이 발표되는 그 날짜가 아동신분보호법을 계산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. 접수 날짜라는 게 뭔가 시작을 했으면 있을 거고요. 근데 이제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은 순간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날짜 자체가 나한테 해당이 되면, 내가 접수한 날짜가 이미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됐다라고 하면 아동신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거기서 그러면 네. 나이가 딱 멈추는 건가요? 이제 이민국에다가 접수를 해서 승인까지 나오는 시간이 빠지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비자를 받으면 아이는 만 21세가 되기 전이다 라고 카운트가 돼서 이제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민국의 승인을 딱 받았는데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아직 안 됐어. 그게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, 기다리다 보면 사실은 21세가 이제 승인 받을 때까지는 시계가 멈추지만 그 다음부터는 흘러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서 사실은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비자 불레틴이라고 해서 비자를 주는 그 날짜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선 일자가 넉넉하게 남을 만큼 계산을 해서 미리미리 이민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. 그럼 이번에 바뀌는 내용들이 네. 신청자 입장에서는 네. 조금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?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사람들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 게요. 이제 사실 수속에 관한 얘기기는 한데요.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밖에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날짜로 계산을 해왔어요. 그러니까 요번에 바뀐 조항에 사실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. 지금 바뀐 조항은 미국 내에서 이제 신청을 할 경우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날짜 말고 비자 불레틴상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라는 게 또 존재를 하는데, 옛날에는 그 날짜 기준으로 아이 나이를 계산을 했던 걸 최종 비자 결정 날짜로 바뀌었다, 뭐 이런 조항인데, 사실은 이런 미세한 조항은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. 미국에서 진행을 하신다거나 또는 우선 일자가 많이 걸린 카테고리를 진행하고 계신다거나,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비교적 투자이민, 특히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일자 해당이 좀 안 돼서
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데 중국인이나 인도인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이민에서도 이제 우선일자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상황이시다라고 하면 이번에 CSPA 조항도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중국이랑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네. 문호를 보면 항상 네. 걸려 있는데 네. 그러면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곤란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. 걔네들은 사실 기다리는 게 한 1, 2년 기다리지 않아요. 막 10년 막 이렇게 기다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8년이냐 10년이냐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또 완전히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커런트잖아요. 두 개 다 네. 우선일자가 없잖아요.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 그렇죠. 취업이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우선일자 해당되는 카테고리가 많이 있어요. 투자이민 같은 경우는 아예 상관이 없는 건가요? 일단은 지금으로선 상관이 없는데 이 커런트라는 게 우리나라는 커런트를 주기로 약속한 게 아니에요. 접수 많이 해서 승인이 많이 받으면 그게 쌓여요. 비자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예요. 그게 한 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비자 개수가 사실은 700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. 그게 조금 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바로 우선일자를 줘가지고 줄을 세우지는 않지만 한 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개수를 많이 넘으면 이제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 우선일자를 부여해서 날짜별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순서를 매기게 돼요. 발생하지 않을 거라 그런 장담까지는 할 수는 없죠. USCIS가 네. 이걸 왜 바꿨을까요? 저는 이것도 되게 의도가 궁금하거든요, 사실. 의도요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것까지 내가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좀 영역이기는 한데 비자 블레틴이 날짜가 사실 워낙에 하나였다가 중간에 둘로 갈라지거든요. 시간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. 서류를 내고 그 다음에 비자 받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류를 내는 날짜 그리고 비자 결정이 갈라놓고 적용 기준 자체가 또 막 좀 들쭉날쭉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좀 일원화하고 정리하고 뭐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약간 이익을 보던 거를 이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맞추자라는 데에서 비롯한 거기 때문에 통일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CSPA랑 관련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았거든요. 잘 설명을 해주셔서. 설명이 은근 어렵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